몇 년 전부터 시어머니하고 다툼이 일기 시작했어요. 바로 요거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술 먹으면 싫어하니까 그냥 천천히 먹어야죠. 시집와서 한 잔 두 잔 배운 술이 이제는 하루도 안 마시면 서운한 친구가 됐대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걸 아니 병째로 가져다 두고 먹는 거는 눈치 보이고 결국 반찬통에다가 숨겨두고 드세요. 맛있다. 열무김치가 제일 맛있어. 고기보다 나아. 아니 가끔 먹는 술이야 뭐 어때요. 근데 김 여사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라고요. 속상해만 먹고 기분 좋아도 먹고 속상할 때 이거 잔뜩 먹고 어떤 땐 떨어져 자. 그러면 편해. 엄마 순잡 쉬어? 아, 술 먹었지 내가 술 안 먹어? 순잡 쉬지 말라니까. 아이 술 먹을 거야 나는. 엄마 건강히 생각해야지. 건강 생각해 물에 자꾸 살면 너네 피곤해요. 며느리는요 팔순고령의 시어머니가 매일 술 마시다가 행여나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걱정이 돼서 그러죠. 한국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이제 터미널에서 만났는데 나 안아주고 눈물도 나고 울었어요. 그때 좀 좋았어요. 친정 엄마처럼 같이 잘 살면 좋겠어요. 술도 조금 드시고 여기다 덜어놓고 조금씩 먹어야지. 시집와서 처음 만났을 때 다정했던 시어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생각하기로 맘먹었었는데 그런 며느리의 진심을 모르는지 시어머니는요 술 못 마시게 하는 며느리가 마땅치 않대요. 며느리는요 집에서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김 여사는 꼭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숨겨놓고 먹는 거죠. 걸리면 또 싸움 나고 싸움 나면 또 속상해서 또 마시고 매일 반복되는 고부의 일상이에요. 됐어. 여기다는 얼른 못 보내걸라.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아오다가 이제야 좀 마음대로 사나 싶었는데 술이며 살림이며 사사건건 딴지거는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사는 게 고달프다 이겁니다. 그날 오후에요. 가물지. 왔어? 여기네 집 가는데 그 다리 밑에 그 고생했어. 막내 아들 승수 씨 퇴근했습니다. 승수 씨는요 보도블록 아시죠? 그 블록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는데 요즘 같은 날씨에는 그냥 땀에 푹 젖도록 일을 고되게 해요. 오늘 고생했어. 아내는 집안에서 유일한 자기 편인 남편이 성실하게 일해주는 게 항상 고맙고 그리고 또 요즘 아내의 부탁도 잘 들어주고요. 자기 술 안 먹어서 좋아. 술 먹지 마라. 이제 안 먹을 거지? 알았어, 안 먹어. 뽁뽁. 사실 승수 씨도요 1년 전까지만 해도 술 엄청 마셨습니다. 지혜 씨가 이혼하자면서 결국 술 끊었죠. 편안한 오후를 즐기는 가족. 아니 근데 승수 씨 행동이 어딘지 수상하죠? 어머 아니 웬일? 이거는 조금 전에 시어머니가 숨겨둔 술이네. 이리저리 눈치를 보다가 조금씩 한 잔씩 따라 마시는데 사실 승수 씨가요 아내한테 술 안 먹는다고 철석까지 약속을 해놓고 몰래 이렇게 조금씩 마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지금? 술 먹었냐고. 아까 술 먹지 말고 했잖아. 아파서 먹었다고. 아유 많이 마신 것도 아니구만. 어머니가 숨겨놓은 술 어쩌다가 한 잔 마셨는데 아유. 이해를 못해. 내가 안 먹어야지 뭐. 며느리는 기둥 같은 남편한테 술 때문에 무슨 일 생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우리 신랑도 술 먹고 오면 이제 뭐 오토바이 사고도 나고 이제 집 계단 올라가다가 내려가다가도 이제 엎어졌고 이제 입안도 다 깨지고 머리도 깨졌고 만약에 무슨 생기면 이제 애도 있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결국 불똥이 고스란히 시어머니한테 튑니다. 엄마 한 번 끓이면 계속 끓인다고. 계속 그래 이제 안 그랬지 안 먹겠지. 술 나도 안 먹었지. 시어머니가 무슨 죄가 있나요? 마시라고 찾아서 준 것도 아닌데.
먹다가 내가 없을 때는 엄마 한 잔 조금 주고. 그럼 내가 오면 안 먹는다고 그러고. 어쨌든 냉장고 술 놓으니까 그거 보면 잠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먹게 되고. 그 먹었으면 그 이해를 하고 그거 그렇게 먹었으면 그냥 자라 그러든지 그러지. 그 우째다 한 번 먹은 거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성질도 밴댕이 뭐 같아 아주. 시어머니는 큰 소리 치는 며느리가 괘씸하고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꼼짝 못하는 것도 안타깝고 이래저래 그냥 마음이 불편해서 밖으로 나왔더니요. 고작 쌀 5가마니 받고 빌려준 논 때문에 그냥 심란한 거예요. 아주 마음이 안 좋아. 며느리 역시 그동안에 몰래 한 잔씩 술을 마셨다는 남편한테 배신감 들고 술 숨겨두는 시어머니가 야속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일 나갑니다. 이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있는데 시어머니 속을 달래주러 딸이 찾아왔대요. 어머나 술 때문에 시끄러운 집안에 무슨 술! 아이고 할 말이 없어. 저기 은하 엄마가 싫어하니까 조금 드세요 이제. 은 엄마 지금 없으니까 조금만 먹어. 아니 그러니까 오늘만 먹고 이제 됐어. 뭐 없을 때 드세요. 알았어. 이제 끊어요 이제. 이제 끊을 거야. 이제 끊으세요. 아유 딸이라고 왜 술 마시는 노모가 걱정이 안 되겠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왜 술을 가까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딸입니다. 김 여사가 술 많이 마시는 데는 다 사연이 있어요. 똑똑한 동생이었었는데 먼저 부모 앞에 갔기 때문에 그게 가슴에 못이 박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머니가 또 술을 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왔네요. 엄마 보고 싶었고. 아이고 어떡해. 근데 부랴부랴 상을 치우는 딸.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시어머니. 아이고 어떡해. 술 마신 거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아니나 달라요. 뭐야 이게? 아유, 이거 술 같은데. 며느리는 이참에 집안에 있는 술을 다 찾아내 기세입니다. 며느리한테 딱 걸린 술병. 시어머니도 딸도 뭐라고 변명할 말이 없어요. 아까운 술을 죄다 다 버리는 며느리는 급기야. 버려야지. 형님, 아니 나 형님 오는 거 좋은데 술 사오지 마세요. 한참 어린 올케한테 면박을 들었지만은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할 말 없죠. 그리고 결국 사단 납니다. 술을 먹는 게 안 마음에 안 들지? 엄마는 원조 나도- 형님도 그렇고 엄마가 말을 안 하니까 응. 그 점점 더 왜 하는 안 거잖아. 해? 나 독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얘 아빠는 뭐라래 말을 없잖아. 그러니까 나 독할 수밖에 없다고 나. 됐어. 엄마가 죽으면은 다 끝나. 다 끝나. 시어머니는요. 엄마 속을 달래주겠다면서 찾아온 딸이 한참 어린 손아래 며느리한테 혼쭐 나는 게 그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만 먹으면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하고 남편 건강 때문에 술 드시지 말라는 건데 그 진심을 몰라주니까 속상한 거죠. 자기 아들한테 더 챙겨주고 이제 며느리니까 아무래도 그런 거 아무리 노력해도 뭐 엄마 딸과 엄마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국으로 시집와서 잘 살고 싶었던 며느리. 며느리의 그런 바람이 큰 욕심일까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부는 며느리의 고향인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장거리 여행이 힘든 시어머니지만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으실 때 자신이 살던 고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친정 집에 가서 술 드지 마세요. 아 이제 은엄마 술 얘기 그만해요. 알았어요. 엄마, 내 잔소리도 하고 뭐 막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도 나 엄마하고 잘 지내고 싶어. 며느리의 경고 아닌 경고에 기분이 언짢아진 시어머니. 과연 이 고부의 여행에서 술 빠질 수 있을까요?
며느리의 고향집은요 동남아시아 최대의 강 메콩강변에 건터에 있습니다. 엄마 다 왔어. 여기. 호치민에서 5시간 걸려서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달려나와서 반겨주는 이분이 친정어머니고요. 오랜만에 친정어머니하고 만난 며느리는 환하게 웃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낯설죠. 이 백발이 멋진 이분이 친정아버지세요. 주셔서 고마워요. Chị vui đi đường xa về đây thăm vợ chồng tôi, cảm ơn nha. 멀리서 딸과 함께 찾아와준 사돈이 얼마나 고마운지요. 친정아버지가 고마운 마음을 대신해서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는데 어머나 이거 뭐예요? Nhậu nữa hả cha? Nhậu nữa hả? Chứ đừng uống rượu à? Nghỉ. Cúp rượu. Cúp rượu. Rồi uống lần mày. 술 때문에 멀어진 시어머니와 어떻게든 풀고 싶어서 고향집을 찾았는데 아군이라고 생각해준 친정아버지가 적군이에요. 그래도 사돈집에 와서 뭔 일이야 뭐 있을까 마는요.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어머나, 아니 어떻게 친정아버지의 뚜껑 따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으시네? 사실 며느리가 걱정인 이유는요. 시어머니보다 친정아버지입니다. 친정아버지는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살 정도로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참새가 방앗간에 그냥 못 지나쳐요. 은 엄마 오늘은 술 먹을 거야 기분 좋아서. 아 미치겠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반가움으로 한마음이 됐지만 며느리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Con với chị Xuân về đây là bác rất là vui mừng. 내야 밥 먹었어? 오랜만에 가족들과 회포를 푸는 즐거워야 할 자리인데 아이고 친정아버지가 술이 과하셨는지 시비가 붙었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친정아버지가 이러시네. Để anh có bản lĩnh gì mà anh nói. Mà tôi không ăn lính mà Dượng nói thẳng là đâu có ăn thôi. Dượng đừng cái trắng chân không được. Anh nói tôi khùng anh về. 결국 말싸움이 길어지면서 감정 싸움이 됐고 멀리서 온 사돈과 딸을 반갑게 맞아야 할 자리가 아주 엉망이 됐습니다. Con nghèo chứ cha giàu á. 아유 처음 보는 사돈이 찾아왔는데 기분이 좀 나빠도 참아주셔야지. 옛날하고 달라진 모습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의 모습에 며느리는 속이 상한 거예요. 친정아버지가 사실 술 때문에 병원 신세도 많이 지셨거든요. 아빠가 술 먹고 쓰러운 적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적도 있고. 그래도 지금 여전히 손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베트남에서의 첫날 밤이 어떻게 지나간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의 친정집의 아침은 다른 집보다 일찍 시작돼요. 친정어머니가 집 한편에서 작은 가게를 하거든요. 사탕이나 과자 같은 아이들 군것질거리하고 양념 같은 간단한 물건을 파는 작은 가게인데요. 술 좋아하는 남편 대신에 가장으로 살아야 했던 친정어머니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했어요. 조금씩. 저기 생활비 붙으려고 같이 조금씩 했어요. 며느리가 어렸을 때부터 직접 물건을 떼와서 장사를 시작한 친정어머니.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하면서 사남매를 먹이고 입혔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서 애들 집 사주고 다 했는데 이 사돈도 열심히 해요. 부지런해요 엄청. 친정엄마는 가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땔감용 나무도 직접 손질해서 팔기도 하고요. 며느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친정집이 사정이 좋지 않았대요. 딸들이 시집가고 또 친정집에 조금씩 보탬을 주면서 나아졌다네요.
해준 것 없는 자식한테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친정엄마는 mi안하대요. Không có cho mày học được nhiều tới cấp 3, rồi mới học mới cấp 1 cho mày nghỉ cũng buồn lắm. Bị lo làm ăn rồi cũng không có tiền. Nói là không có tiền thì nghỉ học chứ làm sao mà đi học được. Mà con gái ở đây người ta học cấp 2 là biết chữ biết tính hết rồi. Đi ra đường không có thua ai. học gì được rồi. học gì vậy. 가난도 가난이지만은 지혜 씨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데에는 친정 아버지 탓이 있었답니다. 아빠가 술 이렇게 많이 안 좋아하고 일 열심히 돈 벌어주면 고등학교까지 다녀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술을 좋아하는 친정 아버지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던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는요, 술이라면 질색을 한대요. 그날 오후 고맙습니다. 네. 잘했시네. 한국말 잘했시네.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가 나란히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두 사람이 참 비슷하게 살았습니다. 많이 드죠. 응. 술 좋아하는 바깥 사돈을 보고 있자니 갑자기 먼저 간 남편 생각이 나는 시어머니. 남편도요, 술을 너무 좋아해서 농사며 아이들 건사하는 것까지 다 김여사 몫이었습니다. Sa Tôn, hồi còn trẻ tôi cũng cực khổ mà nuôi 4 đứa con. Bây giờ nó lớn rồi cũng khỏe, cũng đỡ rồi. 이제 근심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아. 일도 하지 마라 이제. 여기 오니까 여기 백화 사돈 양반도 술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은하의 할머니가 고생 많이 했겠어. 속도 많이 쓰이고. 한참 볕이 강한데도 안 싸더니 논일을 가야 한다길래 시어머니가 구경 삼아 따라 나섭니다. 엄마 여기 우리 논, 여기는 밭. 여기는 밭, 여기는 논. 알았어. 안싸돈도요, 이 논에 청춘을 다 바쳤대요. 아직 젊어서 논일을 할 수 있는 안싸돈이 부러운 시어머니. 근데요, 부럽기도 하지만 며느리한테 참 서운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안 하더니 저 친정에 오니까 다 하잖아 저런 거. 며느리는 중학교를 다니다 말도 친정어머니와 같이 이 논에서 매일 일을 했대요. 학교 가는 친구들 보면서 창피해하고 힘들기도 하고 언제나 고개를 숙이면서 묵묵히 일만 했답니다. 친정어머니는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대요. Âu, âu, âu. Cái lưng con đau hoài rồi sao? Biết đâu mà uống thuốc hết. Dặm hồi nữa đi chơi nên hãy vô. 근데 조금만 구부려도 금세 통증이 오는 허리. Mày đau lưng, mày đi về đi, hồi tao về. Về trước đi. 며느리는 고질적인 허리병이 있대요. 엄마 난 허리 아파서 못해. 그래도 엄마 도와드려야지 왜 그렇게 먼저 와. 아니 엄마 허리 아파서 일 못해. 안 할래. 아우 힘들어. 허리 아프면 엄마는 심 안 들어? 나 갈래. 나 먼저 갈래. 아침부터 가게 일이며 땔감 만들고 논일도 하고 안 하던 일을 한꺼번에 하니까 결국 허리에 무리가 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럴 때면은 친정어머니가 따뜻하게 주물러줬대요. 어떤 의사의 처방보다도 엄마의 손길이 그리웠던 딸입니다. Đây là chỗ này ngay cái sừng sống cái ở dưới á.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며느리가 한심한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뭐 들어는 밥도 안 먹여달라 그러지. 엄마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프긴 뭐 허리가 아파. 깨병해놔라 그러지. 나 허리 아파요. 난 저럴 적에 아픈 것도 없어. 밤도 모르고 밤낮 없이 일했어 나는. 저 동네 사람들도 저희 핀내는 쇠뭉치 같은 이 핀내라 그랬어 여보게. 그날 오후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한약방을 찾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몸이 약해서 이곳에서 자주 약을 지어 먹었대요.
cái xương của con nó bị nhức, cái nhức cái giò con đi không nổi, nó nhức cái xương sống, nó nhức xuống đây nè. 중학교를 다니다 말고 집안 농사며 가게 일 그리고 돈 벌겠다면서 생선 공장까지 다닌 지혜 씨. 친정 어머니는 모든 게 다 자기 탓 같습니다. Chúng ta có dặn tập thể dục không? Dặn tập thể dục chống nặng lên nha. Rồi chịu khó mình di chuyển cuộc sống. 척추염 평생 가야 된다고, 약 계속 먹어야 된다고. 아예 완치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약 이제 먹다가 나중에 줄이고 그리고 또 운동 많이 해야 된대요. 무거운 마음으로 시어머니 앞에 온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옛날부터 몸이 약해서 여기 허리고 다리 아팠어. 이거 막 결혼 전에도 몸이 약해서 자꾸 아파서 미안해 농사 못해서. Kìa, Kim quê nó bệnh nhất, nó không có bằng việc, không có bằng nặng được như chị. Chị xin lỗi, chị đừng có phiền nha. 이제는 진짜로 4,000평 짓던 농사 포기해야만 하는 걸까요? 됐어. 몸이 약해서. 금싸라기 같은 땅에 다시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허전합니다. 16살 때부터 생선 일이 많이 했고 힘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몸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뭐 저기 약 자꾸 먹고 몸 관리 잘해가지고 잘 살아야지 뭐 그것만 바라지 뭐. 텃밭이나 조금 해서 그냥 채만 해먹고 그러지. 이제는 농사일로 술 먹고 싸우지는 않을 거죠? 가게 일이며 땔감 준비며 논일까지 하느라고 바쁜 친정어머니와 달리 친정아버지는 대낮부터 술판을 벌였습니다. 여기 남자들은요 일도 안 하는지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고 아이고 보고 있으니까 제가 속이 다 터져요. Con thì cả vợ lẫn con cũng không thích uống rượu nữa. Mình uống vừa thôi, lâu lâu về gặp anh em thì mình uống vậy thôi. Chứ không phải là mình uống bừa bãi tất cả những gì hết. 근데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김 여사한테 다가옵니다. 멀리서 찾아와준 사돈한테 연신 고맙다는 친정아버지. 근데 시어머니는 불편하신가 봐요. 기분이 좋아진 친정아버지가 사돈한테 같이 마시자고 권하지만은 김 여사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지금 보니까 약 좀 많이 하시겠어. 약 좀 많이 하면은 엄마도 피곤하고 그 주변에 은혜 엄마도 피곤하고 그랬겠는데 뭐 많이 속색이 있을 것 같아. 우린 나 있는데도 저랬는데 뭐 식구질 써야지 뭐. 아빠가 우리 가족 살리기 위해서 오리도 키우고 뭐 돼지도 키우고 망할 때도 술 많이 드시고 오리 알도 다 깨지고 그런 적도 있어.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친정아버지. 시어머니가 당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이제 이거만 해도 돼. 안 해도 돼. Việt Nam mà chị chưa không để tôi uống rượu chị uống sao chị chưa? 바깥 사돈이 계속 부탁하는데 모질게도 못하고 진땀 나시는 거죠. Cha sao cho bà già uống rượu? Hỏi xỉn sao trời? Yêu đừng đưa uống mà cho uống hoài. 며느리가 나섰지만은 결국 김 여사 어쩔 수 없이 술잔 듭니다. 아이고 술 마시고 노래하는 게 낙이었던 김 여사도 친정 아버지 모습에 혀를 차요. 술 좋아하는 두 사람이 만났으니 며느리와 친정 어머니는 안절부절하는 거죠. 술 마시면 싸움이 잦은 친정 아버지가 행여나 시어머니한테 실수할까 봐요. 자꾸 십 걸으면 싸우게 되잖아요. 엄마도 이제 십 자꾸 심하게 걸면 엄마가 안 참아요. 그러면서 큰 소리 찍으면 싸우고 아니면 이제 밑에 강물 가서 뭐 빨래 했던가 뭐 설거지 하던가 좀 피하는 거 제일 좋은 방법 똑같다고 맨날 엄마한테 얘기해요. 다음 날 김 여사가 일어나질 못합니다. 엄마 식사 좀 하셔야지. 안 잡혀? 먹고 약 먹어야지. 아이고 안 먹고 그냥 먹어도 돼. 물 먹고 먹을래. 목 아프고 지침 나고 아주 그냥 전신도 안 아픈 데도 없어. 여보게 이래고 들어놓았어 내가. 아유. 어젯밤에 억지로 먹은 술이 탈났어요. 엄마
엄마, 약 잡쇼. 먹는 거 잠자는 거 다 불편했던 시어머니. 그래도 며느리의 고향이라고 함께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친정아버지 기분까지 맞추다가 탈이 났습니다. 며느리인 시어머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기는 김 여사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살면서 시어머니 걱정할까 봐 아파도 이야기를 못했던 며느리잖아요. 혼자서 알았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보니까 서러워. 그래서 은하 엄마도 한국에 와서 뭐 누가 있어 뭐 그러니까 많이 서럽지 뭐 말도 안 통하고. 근데 두 사람보다 더 미안한 사람은 친정 아버지예요. 딸한테 듣기로 사돈이 술 좋아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마련한 술자리였는데 근데 사돈이 병났고 딸은 화났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에 집안일을 거들라고 나섰습니다. 축 처진 아버지의 모습에 딸은 또 마음이 무너집니다. 옛날 술만 먹고 줄 알았는데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머리도 하얘졌고 주방도 많이 들어가고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 어렸을 때 술 먹고 하면 많이 무서워했어요. 그냥 숨을 때도 있고 피해는 거죠. 아빠 오면 술 취하면 이제 무서워서 피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친정에 와서 며칠 동안 아버지한테 화만 낸 것 같아서 미안한 며느리입니다. Có đau không? Còn nhức không? Đâu có nhức. Có nhức đây. Bạn Nam có nhức gì chưa hả? Không. Coi món này cái mạnh. 참 많이도 원망했던 친정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마음속 이야기를 꺼냅니다. Con có chồng tới giờ xa nhà cho cũng lo, không biết sao ở vẫn cuộc sống còn sao đây. Thì mình thấy cũng có lỗi với con nữa. Thôi bữa nay con nó về có bánh rồi lo mình làm để gửi về bánh cho con nó ăn. 이렇게 며느리 지혜 씨는 친정 아버지의 진심을 듣고 그동안 쌓인 응어리를 풀었어요. 그 시각에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떡을 배우십니다. 한국에 가서 가끔 며느리한테 직접 해주려고요. Satan muốn làm bánh này là gửi về bánh cho mà con gái với chị Xui ăn cũng như cái truyền thống ở bên đây vậy đó. Cái tượng trưng cái bánh có ý nghĩa vậy đó. 반떼시라는 이 떡은요 베트남에서 설날 같은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나눠 먹으면서 서로의 행운도 빌고 화목도 다지고 그런데요. 근데 시어머니 솜씨 좋으시네요. Khéo. 잘하지? 네. 내가 새끼 많이 까봤걸랑. 뭐하셔? 이거 내가 떡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지? 엄마가 만든 거야? 그래. 뭐? 엄마가 이거 만들었다고? 그래. 진짜? 진짜요. 아이까지 거 못해 이건 내가 하거든. 시어머니의 노력이 고마운 며느리는 10년 동안 못했던 속 이야기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요. 얘도 그렇지 뭐. 엄마 집에 회관에 놀러 가고 술을 일주일은 한 2번 정도 먹고 그럼 엄마 술은 이제 숨기지 않게 이제 집에다 안 듣고 술 안 사와 이제. 나는 네가 이렇게 허리가 아픈 줄 모르고 일하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어. 그랬는데 몸이 나아지면 텃밭에다가 채소는 골고루 지금도 상추, 아옥 뭐 다 근데 다 하잖아. 먹는 건 해 먹어 우리가. 그래야 몸에도 건강하고 약속하자. 지금 이 약속을 쭉 지키실 거죠? 약속했어. 고마워요. 그래. 우리 이제 앞으로 잘 살자. 이제 오래오래 살고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든든하지. 엄마가 있으니까 든든해. 아유 아무렴 어때요. 마음 나눈 것만도 어디예요.